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3일 처병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그리고 대검이 월권을 해서 공익신고자로 받아준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한테 시켜서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느냐, 이겁니다. 근데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한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그 캡처, 그러니까 텔레그램이죠. 그 내용은 하여튼 증거라고 나왔으니까 그 증거의 진위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본질인데, 사실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손준성 정책관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제보자가 조성은 씨입니다. 근데 이 조성은 씨가 스스로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과연 이게 처음부터 누군가의 공작, 내지는 중간 단계부터 공작의 검은 손이 개입한 것 아니냐. 그 장면에 등장한 것이 바로 박지원 국정원장인데,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일부 유튜브들이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바로 이제 SBS에 나와서 또 대단한 여러 가지 일들을 공개를 했는데, 그것이 본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대담을 쭉 하다가 그 중반에 앵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8월 11일 박지원 원장을 만난 걸로 돼 있는데,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당시 이 얘기, 그러니까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얘기는 없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성은 씨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아껴주셨고 저도 많이 따랐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앵커가 처음에 이 인터넷 언론사랑 얘기를 한 시점과 알려진 시점 사이에 박지원 원장과의 만남이 있어서 그런 추측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성은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접근하기에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러면서 이제 바로 문제 발언이 나왔는데,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진동 기자가 치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앵커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날짜나 이런 것들을 박지원 원장과 상의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상의했다는 걸 시인하는 셈이 돼버리니까 앵커가 이제 수습을 합니다. 박지원 원장에게는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거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앵커가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합니까? 지금 본인이 우리 원장님이나 내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었다니까 원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래서 원하는 날짜가 있었는데 이진동 기자가 치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상황이 됐고, 그래서 나는 사고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유도 질문을 합니다. 원장님하고 상의 안 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자가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수습을 하려면 이 장면을 다시 물어보는 거죠. 우리 원장님이나 내가 그러면은 원장님하고 상의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 주시는 거죠. 확인해 주는 게 아닌데, 바로. 그러니까 여기에 그걸 깨달았는지 어떻는지, 그렇죠 라고 얘기하면서 수습하고 넘어갔는데, 자, 이게 이제 이른바 조성은 씨가 결국 박지원 원장과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상의했다, 거기다가 보도하는 날짜까지 상의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진동, 박지원, 조성은 이 삼각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조성은 씨가 불러온, 제가 조성은의 위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성은 씨가 여기저기 언론 인터뷰를 해가면서, 자,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죠, 거기에 이 자료를 넘겼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미래통합당에는 넘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동수 대검 감찰부,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공익신고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왜 대검에 했느냐, 그래서 경위를 설명했는데 이렇습니다.
9월 2일 날 첫 보도가 있었는데 바로 9월 3일 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공익신고를 할 테니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해달라. 그랬더니 한동수 부장이, 이 본인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권익위에 신고하라고 주저하다가 휴대전화를 제출해라 이런 조건으로 수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자, 2일 날 첫 보도가 나간 이후에 내가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글쎄요, 33살짜리 조성은 씨가 과연 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누군가의 조력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조력자 없이 이런 생각을 하기 어렵다. 물론 왜 그러냐면 이 공익신고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생긴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조성은 씨가. 근데 그러기에는 경험이 짧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휴대전화를 어떻게 알았을까? 저도 지금 기자 생활을 하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일반적인 검사의 휴대전화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더욱 하물며 검사들의 감찰을 담당하는 한동수 감찰부장의 휴대전화를 알았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 같은 기자가 알기에도 쉽지가 않은 번호인데 보통 사람이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알았다 할지라도 모르는 전화가 한동수 감찰부장한테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안 받습니다. 반드시 조력자가 있었다. 그 조력자가 박지원 국정원장인지 이진동 기자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한동수 부장한테 누구누구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일로 전화를 할 테니까 전화를 받아서 일을 잘 처리해달라라는 조력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최초의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고발 사주를 했다 하는 부분과 별개로 이거는 별도의 공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삼각관계에서 그런 게 되는 거죠. 이것도 본인이 다 실토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위기를 자초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언론 매체에 여러 번 자기는 처음에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손준성이 누군지도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손준성이 누군지를 알면 그러면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당시에.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손준성 검사가 검찰이 결국 미래통합당 야당의 고발을 사주한 것이 되네. 이런 프레임입니다. 근데 거기다 윤석열을 딱 얹은 것은 뉴스버스라는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은 처음에 손준성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을 직접 겨냥해서 공격합니다. 본인이 손준성과 윤석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나요? 더군다나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이진동 발행인은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서 계속해서 이거는 윤석열 지시하에 이루어진 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작년 2월 달은 손준성이라는 사람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감시조로 그 자리에 갖다 놨다 하는 사실까지 안다면 윤석열 손준성과의 관계를 그렇게 쉽게 단언할 수가 없는데 지금 조성은 씨는 바로 그 관계를 단언하고 객관적인 팩트인 양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다. 뭐냐? 그거는 바로 이 프레임에 본인이 지금 올라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 그러지 않았을 텐데 여기에도 누군가의 조력. 저는 이진동 발행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지금 이럴 이유가 없거든요. 본인은 진상만 규명하면 되는 것이지 왜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이건 본인이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부분에 왜 앞장서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는가. 이 부분이 조력 플러스 누군가의 푸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또 하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성은 씨가 왜 스스로 본인의 위기를 불러오는가 하는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질은 과연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에 고발을 사주하려고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 치면
검찰의 고발사주가 아니고 왜 이게 윤석열의 고발사주가 됐느냐? 그러면 윤석열이 정말 시켰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근데 그 본질은 어떤 증거도 지금 뉴스버스가 내놓지 못하고 있죠. 다만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과 총장의 관계에 따라서. 근데 이것도 저는 무너졌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추미애 표 인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너졌다고 보는 거죠. 인사가 2월 달에 있었고 바로 이 사건은 4월 3일 내에 있었습니다. 2달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2달 만에 추미애 그 사단의 인사에 의해서 그 자리에 갔던 사람이 2달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전향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가 대단히 아끼는 후배다 라고 할 판인데 2달 만에 본인의 그 일종의 뭐 이제 충성이라고 한다면 충성 그 목표를 바꿨다? 추미애 그러니까 최강욱에서 윤석열로 바꿨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8월달 인사에서도 유임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지는 법무부 검찰국에 의해서 손준성 검사의 일종의 충성심이라고 할까? 그게 변함이 없다 하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8월달 인사에서도 유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윤석열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도 없어가면서 조성은 씨가 지금 계속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누군가 제3자가 중간에 개입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바로 진실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련되고 아주 노련한 사람 같으면 진실은 진실대로 별도로 있고 자기가 플레이하는 건 플레이하는 이 그라운드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조성은 씨는 그런 정도의 그런 정도의 경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3자가 계속 입력을 하더라도 제3자가 본인이 직접 하는 거와 조성은 씨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있다. 그러니까 조성은 씨는 늘 진실은 진실대로 있고 본인이 지금 누군가의 입력에 의해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 별도로 두 개의 트랙이 존재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게 뭐 일부 좀 뭐 우호적인 그런 매체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약간의 그 어떤 기자 정신에 투철한 사람은 계속 그 허점을 파고들 겁니다. 아니 말이 지난번 이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은 진실과 이 플레이그라운드 사이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서 진실이 툭툭 튀어나와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지금 가는 것이다.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과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동일하면 이런 실수를 안 하죠. 진실을 얘기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박지원 원장과 이 조성은 씨가 페이스북 댓글 이런 데서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러 군데서 퍼나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이 연인 관계인가? 이런 의심을 할 정도로 아주 달달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건 어디 연예부 기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할 사항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조성은 씨의 배후가 결국 박지원 국정원장 아니냐. 그러니까 최초의 기획 단계부터였을 가능성도 있고 적어도 제보 단계에서부터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다. 이 위기는 누가 불러왔느냐? 조성은 씨 본인이 불러왔다. 왜 그러냐? 그건 결국 진실과 다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말이 꼬였다. 자, 앞으로 이 전개 과정을 잘 지켜보시죠. 저는 뭐 이거는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이 지시해서 야당에 고발 사주를 했느냐는 거는 지금 검찰 공수처 다 지금 난리를 쳐가면서 뒤지고 있으니까 뭐 그걸 일부러 엮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아마 엮이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본질과 별개로 과연 이 배후가 누구냐 있느냐 없느냐 누구냐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언론의 추적에 의해서 본인의 실토에 의해서 아마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